안녕하세요. 정신사랑 논풀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치매 행동의 치료법입니다. 이 주제에도 역시 미국의 알츠하이머 어소시에이션에 있는 이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reatment of Poor Behavior, 즉 치매 행동의 치료법이라고 번역해야 되겠죠. 자, 보시면 Common Change in Behavior, 행동에 있어서의 보통 변화는 특히 치매 행동에 발생하는 것은 Many people find changing 사람들은 알츠하이머 병의 발병을 치매 행동의 변화로 알지요. 파악을 한다.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행동의 증상의 주 원인은 뇌세포의 점진적인 기능 저하에 기인한다. 이 뇌세포의 기능 저하, 디테리오레이션이라고 했는데 사실 뇌세포가 파괴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잘 아시죠? 그러므로 있어서 행동의 변화가 생긴다 이겁니다. 치매 행동이 생긴다. 그 다음에 또한 약물, 환경적 요인 그리고 일부 의료적 조건들이 증상을 야기하거나 혹은 악화시킬 수 있다. 이겁니다. 이거는 쉽게 이해되시는 내용인데, 다음을 보시면, in early stage people, 초기 단계, 치매 초기 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동과 성격의 변화가 일어난다. 보시면은, irritability, 과민성이죠. 과민한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러진 않았는데 갑자기 과민한 반응을 내고, 그 다음에 불안감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우울증이 나타나요. 우울해하고 이런 것들이 갑자기 나타난다. 이게 초기 단계에서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면 좀 더 악화가 된 후기 단계에서는 어떤 그런 증상이 일어나냐? 보면은 공격성이 늘어나고요. 화를 많이 내고. 그 다음에 불안과 anxiety and agitation이니까 불안과 동요. 그 다음에 general emotional distress, 즉 일반적인 감정적 그런 고통이라 할까요? 혼란이라 할까요?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그런 증상들이 일어나고, 후기 증상들입니다. 그 다음에 physical or verbal outburst, 육체적으로나 혹은 언어상의 돌출, 육체적으로 돌출된 행동이나 언어상으로 돌출된 발언을 하는 거죠. 자제가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restless pacing, shredding paper of tissue, 불안정하고, 그 다음에 왔다 갔다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걸 말하죠. pacing. 그 다음에 shredding, paper, 종이를 찢거나 직물을 옷가지를 찢어버리는 그런 행동을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hallucination, 이게 환각 증상인데, 실제로는 없는 그런 사물이나 사건들이나 사람을 보거나 듣거나 느끼는 거죠. 환각 증상이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에 delusion, 환영. 이게 확실히 없는데 있다고 믿는 그런 환영을 보는 거. 그 다음에 수면 문제가 일어나죠. 밤에 자지도 않고 그렇게 돌아다니고 그런 거. 그 다음에 sundowning, 심야 불안이라고 하죠. 이런 증상들이 후기 단계에서 일어난다 이겁니다.
그 다음을 보시면, 그러면은 이런 치매 현상들은 어떤 조건에서 시작되나? 트리거링 시츄에이션. 어떤 계기로 해서 이런 치매 현상들이 딱, 발생하나, 시작되나? 뭐 그런 거죠. 보시면, 이벤트 오브 체인지, 주변 상황의 급격한 변화 혹은 사건은, 이 치매 증상, 치매 행동 증상을 촉발하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주변 상황이 갑자기 변하거나 했을 때, changing can be stressful. 그러니까 이런 그 주변 상황의 변화는 누구에게나 뭐 스트레스를 주는데 특히 이 알츠하이머 합병의 환자들한테는 어려움을 크게 해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it can increase 해가지고 그래서 증가된 이런 그 혼동된 세상을 이해하는데 변화된 조건이나 상황을 이해하는데 이 치매 환자들한테는 그 공포와 피로가 증가된다는 거죠. 더 배가 된다는 게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보면은 그런 그 치매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건들은 뭔가 보면은 이런 거가 있다고 그래요. 새로운 주거지나 이제 그 간호를 위해서 간호하는 요양원으로 옮겼을 때 주거 환경이 바뀌었을 때 그런 치매 행동이 촉발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환자가 그 친숙한 환경이나 또는 보호자의 갑자기 변화가 생길 때, 보호자가 바뀔 때, 또 그럴 때 촉발되거나,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업에 대해서 잘못 인지를 할 때, 잘못된 이업을 인지할 때, 이럴 때 생기는 거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오인된 이업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어드미션 투 병원에 등록을 할 때, 이것도 뭐 앞서 나온 조건들에 되겠죠. 주거 환경이 바뀌거나 급격한 환경의 변화. 그 다음에 목욕을 하자고 했을 때랄지 아니면 옷을 바꿔 입자 할 때 그 치매 행동이 촉발되는 그런 일이 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행동이 촉발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은 그 대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최고의 방법이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행동을 촉발하게 하느냐, 그걸 찾아내는 것이 가장 이 대처하는 데 좋은 방법이다 이겁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 medical evaluation for contributing factors. 행동 변화를 촉발하는 뭐 요인들에 대한 뭐 의학적 평가, 그렇게 해석이 되겠군요. 그래서 보시면 everyone who 행동 변화가 있는 환자, 특히 증상을 갑자기 보이는 환자는 의학적 평가를 철저히 받아야 된다. 그래서 even though the chief cause of 행동 증상의 주 원인이 알츠하이머병의 영향일지라도 조사에서 행동에 기한 다른 조건이 또 나타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알츠하이머병의 그런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그 행동으로 주 원인이 이렇게 파악이 됐는데
조사를 해보면은 다른 조건들이 간혹 나타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이겁니다. 보시면 드러그 사이드 이펙트, 약물의 부작용. Many people will 많은 알츠하이머 병을 앓는 많은 환자들이 건강상의 다른 문제도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다른 약을 또 같이 복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드래그 사이드 이펙트 인터랙션. 그래 원래 자기가 환자가 먹고 있는 그 알츠하이머를 지연을 시키는 약물에다가 다른 건강상의 문제로 먹는 약물을 같이 복용했을 때 그 두 약물이 상호작용해서 부작용이 생기는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런 게 원인이 돼서 그런 치매 행동들이 촉발이 되는 그런 거. 그 다음에 discomfort from infection or 다른 other conditions. 감염이나 혹은 다른 조건에 의해서 불편함이 생겼을 때, as a disease get worse, 병이 악화됨에 따라서 알츠하이머병 환자는 다른 사람과 소통의 어려움이 굉장히 증가하죠. 그 결과 그 알츠하이머 환자들은 보통 그 자신의 증상을 똑바로 말할 수가 없죠. 특히 요로 감염이나 또는 귀, 그다음에 시너스라면 이제 몸에 있는 여러 가지 공간을 말하는데요. 이런데 감염이 돼가지고 생기는 통증은 이거 막 불안정하게 하고 또는 막 그런 아지테이션, 동요를 일으키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보호자는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또 배뇨 문제, 그러니까 이제 오줌을 놓아야 되는데 못한 거, 그 다음에 변비, 혹은 또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가울 느낌, 행동으로 표현할 수가 없다. 행동을 통해서 표현하는 거,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그 배뇨 문제나 변비나 뜨거운 거나 차가운 것에서 생기는 불편함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치매 행동을, 이런 행동, 여기에 기인한 건데, 그 알츠하이머 병에 의해서 생긴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 uncollected problem with hearing and vision. 그렇죠. 이것도 심각하죠. 알츠하이머 환자들 경우에 듣거나 청력이나 또 보는데 시각에 문제가 있어서 잘못된 경우에 그런 행동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런 문제는 그 혼동과 당황 그리고 고립감을 환자들한테 심화시켜서 그런 치매 행동이 나올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이런 그 치매 행동에 대한 그 비약물 요법이라 해야 될까요? non-drug approach, 비약물 접근 방법, 치료법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비약물 접근법은 이 치매 행동을 촉발된 치매 증상에 촉발된 치매 증상에 대한 비약물 접근 방법은 육체와 감정의 안정감을 향상시킨다, 줄 수 있다 이거죠. 약물을 쓰지 않고 하는 거는 이런 접근을 병의 악화에 따라 표현하기 어려운 환자들에게 적용할 때는 그 적절한 그런 그 스트레티지, 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non-drug approach should be 비약물 접근은 항상
처음에 사용하는 게 좋다. 행동이 나왔을 때. 이제 이게 그 비약물적인 그 치료, 어프로치, 비약물적인 접근으로 해결이 안 될 때는 약물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비약물 치료, 성공적인 그런 비약물 치료는 다음과 같은 그런 단계를 밟는 게 좋다. 그래서 쭉 써놨는데 한번 보실까요? Recognizing the 행동이 환자의 수단 혹은 고집이 아닌 병의 증상이라는 것을 알아채야 하는 거예요.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환자의 어떤 자기 고집이나 그다음에 환자가 무엇을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인지 아닌지 병의 증상인지를 이렇게 파악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identifying the cause to how to 증상이 환자의 어떤 경험과 연관이 있는지 원인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 그 경험이 나올 수가 있죠. 옛날 자기 과거도 될 수 있고 며칠 전 혹은 바로 전에 어떤 육체적인 변화, 질병, 감염, 통증 뭐 이런 것도 될 수가 있겠죠. 그런 것과 연관이 있는지 잘 찾아봐야 된다. 그런 거죠. Change in the environment. 편안함, 안전함, 그리고 평온함을 방해하는 장애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환경을 바꿔야 된다. 그 다음에, 그렇네요. 이런 3단계로 하는 게 좋겠네요. 그죠? 먼저, 병에 의한 증상인지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 증상이 과거에 어떤 경험과 결부가 되어 있는지, 그걸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환경을 바꿔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커핑 팁스, 대체 방안 뭐 이렇게 되겠죠. 대체 방안. 그래서 보시면 그 보호자들은 모니터 퍼스널 컴포트, 즉 개인적인 그 환자가 편안한지 관찰을 해야 된다. 그래서 통증이나 배고픔, 갈증, 변비, 배뇨, 피로, 감염, 그리고 가려움 등을 확인하고, 그런 것을 확인하고, 또, 편안한 실내 온도를 유지시켜준다. 이겁니다. 환자를 관찰을 잘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 avoiding be confrontational. or 해가지고 other arguing about fact. 이거는 뭐 환자하고 사실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는 거예요. 뭐 누가 맞냐 틀리냐 이런 것을. 예를 들면은 그렇네요. 이건 중요한 사실인 것 같네요. 예를 들면 환자가 몇 년 전에 돌아가신 부모를 방문하기를 원한다면 굳이 그 죽음을 알리지 말고 당신의 어머니는 훌륭한 분이었고 나도 역시 보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설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redirection the person's attentions. 환자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Trying to remember. 행동이 아니고 감정에 대해 유연하고 끈기 있게 지원하도록 해야 된다. 이겁니다. 결국 행동으로보다는 감정에 대한 대응을 끈기 있고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된다. 끈기 있게 뭐 그런 겁니다. 환자 중심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create a calm environment. 조용한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된다. 그래서 보시면 텔레비전을 포함한 소음, 빛, 불안정한 공간 그리고 주의 산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 allow adequate rest. 적절한 휴식 시간을 줘야 된다. 예, 이 자극이 있는 사건들 사이에는 적절한 그런 휴식 시간을 줘야 한다. 그 다음에 provide a security object. 보안물을 준비해야 된다. 그 다음 acknowledge the request respond. 환자 요구와 반응을 확인해야 된다. 뭐 그렇게 해석되겠네요. 그 다음 look for reasons behind each behavior. 각 그 행동 뒤에 있는 이유를 꼭 찾아보라. 그래서 그 찾을 때 의사 상담하여 약물 또는 질병에 관련된 원인을 또 파악하는 것도 좋다. 그 다음에 explore various solutions. 다양한 해결책을 강구를 한다. Don't take the behavior personally. 개인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과 공유를 한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의 경우죠. 이게 온라인 네트워크망으로 연결된 커뮤니티가 있어가지고 서로 자기의 그 팁을 대체 방안을 이렇게 알리고 배우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죠. 지금 이 사이트를 통해서도. 그래서 서로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홈페이지도 있고 하니까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medications for the behavioral symptom. 이 치매 행동 증상에 대한 약물은 어떻게 해야 되나? 만약에 비약물적인 치료 방법이 계속 실패를 한다면 약물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중증 증상이나 또는 또 다른 사람을 해할 수 있거나 혹은 중증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에게 약물 처방은 적절한데 약물 처방은 일부 상황에서 효과적일 수 있지만 주의 깊게 비약물적 치료와 접근과 혼합하여 유행한다면 가장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약물을 그냥 뭐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비약물적인 요법하고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이용하는 게 좋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다음 약물 처방할 때는 미국 FDA에서 인정하는 행동과 정신적 치매 증상을 치료한 약이 없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FDA에서 인정한 그런 치매 치료 또 행동 치료 약은 없다. 이것을 반드시 알기 바란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이트에서 쭉 보면은 이와 같이 이제 약물에 대한 예도 쭉 나오는데 이런 약물에 대한 거는 의사 선생님하고 반드시 상의를 해서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게 가장 위험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은 우리가 치매 행동을 어떻게 대처하고 치료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저는 정신사랑 넘플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